휠체어 타는 게 무슨 벼슬이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또다시 화가 나네? 생일 축하해. 그래도 태어나길 잘한 거야. 본인이나 잘하시고요. 안녕들 하시죠?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막말 탑3에 대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휠체어 타는 게 무슨 벼슬이니? 워딩 자체가 좀 충격적이죠. 이건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무려 2주 만에 들은 망언입니다. 바로 두 번째 체육 시간에 겪은 일인데요. 이제 첫 체육 시간은 교실에서 OT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 3월 초라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일반 중학교지만 이제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너무 추우니까 혜인이는 나가지 말고 교실에 있어도 된다 라고 하셔서 저는 그러면 교실에 있어도 되는구나 하고 교실에서 수업 시간을 보내고, 근데 출석을 부를 때 제가 정식 체육 수업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체육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고, 휠체어를 타는 게 무슨 벼슬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종례 후에 들렀다 가라고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듣는데,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특수교사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 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전달을 하시지 못했고, 그런 상황 속에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발생했더라고요. 체육 선생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아이들을 모아두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과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특히나 교사이신 분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오해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 당시에 기분은 나빴지만 제가 직접 선생님을 찾아뵙고 종례 후에 직접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아껴주셨어요. 해당 발언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두 번째, 생일 축하해. 그래도 태어나길 잘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생일이었고, 혜인아 생일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태어나길 잘한 거야. 아니 이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솔직히 이것도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축하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해서 기특하다 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런 느낌이겠거니 하는 거죠. 그래도 생일인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래도 태어나길 잘한 거야, 이거는 진짜로 아니죠. 아니 뭐 제가 평소에 저는 잘못 태어났습니다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띠용하는 거죠. 띠용? 안 태어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기왕 태어난 너에게 심심치 않은 위로를 전할게, 이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불쾌했지만 정작 그 망언을 하신 분께서는 정작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예쁘게 잘 포장하는 것도 지능이고 능력인 건데, 그래서 전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서 그냥 이 말에 대해서는 반응도 안 해드렸고요. 네,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또다시 화가 나네? 세 번째 망언. 이렇게 위험한 걸 타는데 운전을 잘해야지. 지하철 빌런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어떠냐면요. 지하철을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면 굳이 새치기를 하셔서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급하셨나 봐요. 못 타실까봐. 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타시고 제가 탈 자리를 안 만들어주시는 건 무슨 심보인지 절대 옆으로 안 비켜주시더라고요. 좀 비켜주세요. 옆으로 서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면 대부분은 비켜주시거든요. 근데 지하철 엘리베이터 빌런들은 비키지 않고 서 있다가 전동 휠체어 바퀴에 살짝 찝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렇게 위험한 걸 타고 다니는데 도대체 뭘 보면서 운전하라냐. 운전을 잘해야지. 저는 딱 한마디예요. 비켜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니 본인은 그렇게 멀쩡한 귀 두고도 비켜달라는 말을 못 들으셨는데 그 쓸데없는 귀는 좀 두고 다니시지 그러시냐. 고 말하고 싶지만 말해봤자 저만 버릇없는 난폭 운전자가 되기 때문에 긴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한마디씩 거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키라고 할 때 비키면 될걸 지금 와서 왜 그러냐 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정말 이런 경우는 너무 흔하고요. 이런 지하철 빌런들의 말엔 내성이 생겨서 아 그냥 저런 사회 부적응자가 또 한 명 있구나. 그렇구나 싶어요. 정말 답이 없죠? 여러분, 제가 방금 3가지 경험을 소개드려서 아시겠지만 결국 망언이란 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타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그 말의 표적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형체는 없지만 그 형체 없는 것이 꽂혀서 오래 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언이 너무 하고 싶어, 막말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지겠다. 내 직업을 걸고 내 얼굴과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그 막말에 대한 속폭풍을 감내하겠다는 분들은 내뱉으셔도 돼요. 근데 싫다면 말을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내가 이런 막말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구타 유발자와 빠른 손절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막말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화가 나셨다면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장난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화가 나셨다면 죄송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는 구타 유발자가 되지 않기로 정말 약속합시다. 그럼 안녕.